어저께 뉴스에 보니까요, LG에서 중국의 굴삭기로 조정을 하면서 하는 게 지금 실험의 예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중국도 만만치 않고 북한도 만만치 않으니까 저희 국민들이 하나하나 지식인들이 나서서 통일에 대한 생각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지만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질의응답 시간으로서요. 세 분을 하고 싶은데요. 자기 소개를 정확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질의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은 앉았죠? 네네. 자, 어떤 분, 예, 일어서 주셔가지고, 마이크. 저쪽에. 그래도 강사님에 대한 예의니까. 주천장 예. 나오세요. 자기 소속의 인사부터 먼저 말씀드리고, 그렇게 질의를 해 주십시오. 네, 저는 마이크 좀 이렇게 하시라고. 나오셔서 마이크 이렇게. ROTC 3기의 원극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연세대학교를 나왔고, 저는 코트라에 근무를 했습니다. 오늘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다른 데서 한 10년 공부를 하려 한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제 미국의 트럼프도 중요하고 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우리나라가, 뭐 할 거냐, 이게, 우리가 체제가 돼야,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제가 보기에는, 아까 좋은 말씀 중에서 하나가, 네. 짧게. 아까 우리가 사람을 모아야 된다고 했는데, 그 좋은 말씀인데, 그렇다면, 사람을 모으기 위해서, 지난번에 작년에 장성들 모임 같은 그런 것을 필요하든지 해서, 어떤 조직을 확실하게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체제가 되느냐, 그런 문제하고 또 한 가지는, 물론 급히해가지고,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해버리면 지속성 문제나 나중에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있어서, 좀 하고, 구체적인 날짜는 좀 하여튼, 일을 중에는 조직화 될 거고, 예비역 전체로 확장시킬 거를, 좀 2월 이내에 좀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는 또, 저희도 다 같은 생각인 것 같지만은, 안보를 걱정하는 면에서는 같은 생각인데, 여기에 정치적 문제나 사회적 문제로 한 발 대들이 되면 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이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로 안보 문제만 집중해서 하자. 왜냐하면 각자가 생각이 다른 분야까지 확장을 시키면 출발을 하는데 더디기도 하고 출발부터 분열의 폭탄을 안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했고, 그러나 또 사회와 같이 연대를 안 할 수 없는 입장인데, 사회와 연대할 때 가장 핫 이슈에 대한 것은 중간적 입장에서 되게 입장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그렇게 해야 확장이 있고, 특정 원리주의나 특정 주장에 매몰돼서 가지는 않겠다. 그래서 저는 저희들이 최고의 선은 누구 특정 개인을 살리고 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을 살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그거다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종북 좌파에 대해서 1대1 취약점 말씀하셨는데, 저는 종북 좌파가 많이 보이지만 실제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핵심 포함은 얼마 안 되고 그 사람들이 선전선동위에서 휩쓸려 갔던 사람들이 많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진실, 정의 이런 거로 그게 무슨 큰 힘이 되겠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 사람들이 거짓을 가지고 하는데 우리가 또 다른 거짓을 가지고 또 저 사람이 반이성을 가지고 하는데
또 다른 반이성을 가지고 승부가 안 난다고 봅니다. 일부 그들이 했던 것처럼 중간에 있는 사람을 선동하고 거짓을 할 수 있지만 그 효과는 얼마 안 간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지금 한국이라는 차가 완전히 좌회전으로 꺾여 있는데 급히 오른쪽으로 틀어버리면 아마 그런 경향이 강하게 나타날 것 같아요, 올해. 그럼 그게 힘있고 있는 것 같아서 오른쪽으로 트는 순간 아마 대한민국이라는 차는 전복할 겁니다. 여러분들 그 운전해 보셨으니까 좌로 핸들 좌우로 급히 꺾었다가 결국 차가 전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자유 뭐 이런 것들인데 요거 비슷한 개념으로 제가 미국하고 캐나다 가서 교포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나중에는 상당 부분 그분들이 동의를 하는 건데 동의가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박근혜 대통령을 구하자는 게 가장 큰 강력한 동의이 되어 있고 막 이렇게 주장하고 그다음에 이 번역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보수 어떻게 하면 보수를 우리 컨서버티브라고 그러잖아요. 진보는 리버럴입니다. 리버럴이 나쁜 게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를 그러니까 응성한 사람 통역시켜서 리버럴 가버먼트라고 그러면 캐나다 같은 데는 자유당이 리버럴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 결코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레프트 라이트 지금 구소련이 붕괴되고 레프트 소위 좌익이라는 것은 대개 유럽식 좌익을 이야기해요. 사회적 분배하고 뭐 어쩌고 경제적인 문제는 성취를 많이 못 냈다는 비판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 한국에 벌어지고 있는 것은 좌익도 아니고 컨서버티브나 리버럴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저거는 공산주의도 아니고 휴먼 라이트, 그러니까 인권과 자유, 프리덤을 탄압하는 저건 범죄입니다. 크라임 어게인스트 휴머니티. 반인권적 범죄적 행위예요. 그 범죄적 행위를 도와주고 찬양해주고 암묵적으로 방조하고 같이 손을 잡고 하는 게 문재인 정권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말을 잘해야 된다. 이걸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자동적으로 될 것을 그러니까 캐나다나 그 미국에서 왜 태극기를 흔듭니까? 그 나라 국민들이 주목을 해서 좀 연혼을 만들기 위한 목적이 큰 거 아닙니까? 우리끼리 모여서 뭐 화풀이하는 잔치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특정 사람을 구해달라는 게 캐나다 사람들이나 미국 사람들이 먹히겠느냐? 그 다음에 컨서버티브 리버럴 이런 소리가 먹히겠느냐?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저는 프리덤, 자유, 제일 중요한 게 자신. 그 다음에 인권, 휴먼 라이. 그 다음에 프리마켓, 시장, 자유시장 경제. 그 다음에 미국한테는 얼라이언스. 그러니까 우리가 태극기를 흔드는 것은 자유와 시장과 인권과 그리고 한미동맹을 중시하기 때문에 흔드는 것이고 상대적으로 우리가 이걸 이렇게 애타게 흔드는 이유는 문재인 정권이 이것을 김정은하고 합작해서 범죄적 행위를 저지르고 있기 때문에 저지하기 위한 거다. 그래야 그래? 관심을 가지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보수의 통합 이런 소리를 해가면 특히 쟤들은 왜 그러는 거야? 나는 민주당 지지자인데 이렇게 나와버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 논리가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감을 할 수 있는 거고 공감을 할 수 있는 아젠다를 빨리 세팅시키지 않으면 우리의 애타는 심정이 정치적 힘으로 연결이 돼서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꿀 수 없다. 여기 뭐 동의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 소신은 그렇습니다. 다음. 네, 일어서 주십시오. 예, 저는 강국희 ROTC 3기 자연과학자 동맹 대표 강국희라고 합니다. 저는 TV에서 나올 때부터 항상 태극기하고 성종이를 이렇게 딱 꽂아가지고 어딜 가든지 이러고 다닙니다. 그러면 찾아와요. 그래서 저절로 친구가 생기고 얘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3월 1일부터 이 태극기 화보집을 만들어서 계속 전국에다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거 한 가지 질문합니다. 우리나라가 이게 지금까지 살아온 걸 보면은 정말 기적으로 인해서 살아왔거든요. 예를 들어서 6.25 전쟁이 났을 때 남천을 받았을 때 트루만 대통령이 하루 만에 그냥 미군 파견 그걸로 속에 살았고 또 완전히 부산까지 밀려가지고 그냥 침몰 직전에 메가드 정말 2차 상륙작전 해가지고 살았고 우리가 무슨 뭐 준비를 해가지고 이렇게 산 게 아니잖아요. 이거를 보면 기적인데 지금 상황에서 자 미국이 우리를
가치를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럼 그런 기적적인 요인이 지금은 미국이 우리를 구해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뭐가 팩트가 있는지 그걸 제가 봐서는 이거는 뭐 추정된 제 느낌인데요. 우리가 사실은 뭐 저도 개인적으로 그랬고 군생활만 이렇게 하다가 뭐 자유가 뭔지 모르고 저는 생각도 없이 그냥 열심히 일하면 그 일한 만큼 종합적으로 나라가 발전하고 저 개인의 삶도 좋아지니까 만족하고 살았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우리가 5000년 민족사에서 이 정도 해준 게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서구라파처럼 다른 유럽처럼 몇백 년 피를 흘리면서 구한 것도 아니고 갑자기 일제에 있다가 해방돼가지고 정신이 없는데 이승만이라고 하는 정말 뛰어난 천재가 이걸 갖고 왔습니다. 그게 좋은 일도 모르고 위에 대통령이 하라니까 덜렁 받아들이고 또 북괴가 남심을 하니까 그 과정에서 미국이 들어왔고 또 이승만 대통령의 벼랑끝 전술, 원조 벼랑끝 전술이죠. 벼랑끝 전술에 의해서 한미동맹을 출발을 시켜서 정말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한미동맹이라고 하는 이 정말 세계의 천사를 한꺼번에 그 손을 쥐은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박정희라고 하는 또 천사가 내려와서 한강다리를 건너서 산업화해서 이 세계사의 기적을 이루어서 왔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은 우리가 그런 지도자 밑에서 여기 계신 분들은 열심히 일하고 한 손에 망치 들고 한 손에 총칼 들고 열심히 싸우면서 건설했지만 정말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건지 이 시장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솔직히 우리가 그렇게 깊이 몰랐습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철학자도 아니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 미국도 제가 보니까 그것을 천사 역할을 해줄 가능성이 점점 없어졌고 우리 정부는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생고에 열중해주면 그걸 해줘야 되는데 이것은 완전히 적하고 들어붙어 먹어가지고 지금 우리 적이 됐고 그래서 저는 마음으로 소망하고 또 확신을 합니다만 절대 대한민국은 이대로 올해 최고의 아마 바닥을 지옥을 경험할 겁니다. 그러나 일어선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일어서는 것은 국민 개개인이 정말 이승만 박정희의 심정으로 자유, 인권, 시장, 동맹, 안보 우리가 별로 생각 안 하는 거잖아요. 그거 국민들이 다 생각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거는 다 위에 우리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세금 내면 세금 받은 사람들이 그거 다 해주는 거지. 우리가 문제 치킨집 하면서 무슨 자유인권까지 신경 써야 됩니까? 안보 신경 쓰고 최전방 GP를 왜 우리가 일반 국민이 신경 써야 되느냐고. 근데 이게 신경 쓸 수밖에 없어. 그러면 진짜 여기에서 우리가 이기려면 정말 우리 국민, 우리 젊은 아이들까지 정말 중요한 공감대가 형성이 돼요. 사실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문재인 정부라는 게 출범을 안 하고 박근혜 정부가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치고 또 그래서 예컨대 황교기문 하여튼 이런 분들이 또 대통령이 돼서 설설 왔다 그래도 대한민국이 이 상태로 가면 망하는 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길게 가서 망하느냐 후다닥 망하느냐인데 하여튼 나중에 역사가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 역사의 긍정적인 역할을 후닥닥 망하게 해서 바짝 일어서게 한 결과론적 보면 악의가 선행을 하게 되는 거죠. 마이클 쉘던이 말한 정의란 이런 것이다. 좋은 뜻으로 했는데 악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악한 결과로 시작했는데 선의의 결과로 제가 말하는 이러한 시니컬한 농담이 몇십 년의 사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보시면 이 90년대 접어들어서 김영삼 정부 때부터 우리가 그전에 또 노태우 정부 때 60 출범하면서 경제민주화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에 그냥 그게 맞는 줄 알고 그렇게 됐습니다. 우리가 지금 무슨 분배가 잘못돼서 그런 게 아니고요. 제가 봐서 이 시장경제에 정말 반시장적 조치, 사회주의나 있을 가장 자본주의적이 돼야 될 이 자본시장이 가장 사회주의적이고 우리 산업 현장이 가장 사회주의화되어 있어요. 어떤 데는 중국보다 더 사회주의화되어 있어요. 그거 제가 설명을 하다 여러분들 더 잘 아실 겁니다. 이렇게 훼손시켜 왔어요. 그리고 우리 국가의 중요한 거, 안보라든지, 국가의 정체성이라든지, 국가의 계속성이라든지, 국가의 합법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역사, 전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성취를 이루는 대한민국 역사의 이 위대성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도 소중히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언제 당해도 당하게 돼 있던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한탄하고 있을 게 아니라 아예 화끈하게 이렇게 된 것을 이 소중함을 몰랐듯이 이 몰랐던 소중함에 대해서 다시 성찰하는 기회를 가진다면 대한민국이 정말 위대한 나라로 거듭난다.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말씀하신 분처럼 뭐 잠수함 내지 공기부양정 상강하구라는 게 정확한 하구조사가 이때까지 안 돼 있었던 거거든요. 중립수역이라 그 해서 북한하고 했다고 하는 것은 정말 사실 심각한 거죠. 왜냐하면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똑같은 행위를 하더라도 국적지역까지 조사를 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기본적으로 북한에 침투하고 도발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이게 나라의 성격이 중요한 것이 이거 미국하고 캐나다, 멕시코가 캐나다가 미국이 어마어마한 핵을 많이 갖고 있는데 캐나다하고 멕시코가 미국이 쳐들었고 걱정할까요? 그러니까 안보를 평화를 지키는 전통적인 방법 두 가지입니다. 적이 아기를 먹고 있더라도 감히 나를 침략을 못하도록 소위 억제하는 것 한 가지고요. 두 번째는 원초적인 둘 다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는 겁니다. 또 둘 다 시장 경제가 돼서 상호 의존성이 경제적 상호 의존성이 심화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전쟁 안 합니다. 자유민주주의 되면 5년마다 투표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한 대통령이 국민 여러분 지금부터 아들 딸 지금 다 군대 기간 2개로 열리고요. 복지예산 다 떼서 무기 사가지고 내 3년 후에 제하고 전쟁하겠습니다. 침략을 받아서 전쟁하는 거하고 침략하는 행위하고 틀리거든요. 이거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평화의 근원적인 해결은 북한의 속성이 완전히 우리 같은 자유민주주의가 되든지 그런 원천이 제거됩니다. 그렇게 안 된 상태에서는 북한이 감히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 국방을 튼튼히 하고 한미동맹을 튼튼히 하는 것이 70년간 평화를 위한 비결이었거든요. 그런데 문재인이가 말하는 어떤 경우라도 전쟁이 안 된다는 소리는 굴복을 이야기합니다. 가짜 평화는 굴복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진짜 평화는 이 두 가지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평화는 세 가지 방법이 있는 겁니다. 진짜 두 가지, 가짜 한 가지. 그런데 한강하고 수로조사가 바로 그겁니다. 북한은 언제든지 도발을 하고 있는 무법적인 국가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육식동물이에요. 우리는 초식동물이에요. 그러니까 둘의 울타리를 제거하면 초식동물은 죽는 겁니다. 그런데 육식동물인 김병은이 이야기했어요. 나 그 당뇨병이나 성인병 때문에 지금 초식으로 식성 바꿨어. 걔는 초식으로 식성 바꿨다고 공갈을 치고 7.4 공동성명 이후에 655회 남북한이 크고 작은 회담이 있는데 한 번도 안 지켰죠. 245일에 사인했는데 한 번도 안 지켰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사인까지 포함해서 1000번 정도 식성 바뀌었다는 걸 늘 공갈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 공갈을 미룰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육식동물이 초식동물의 식성이 바뀌었다는 소리는 6개의 정치범 수용소를 해체를 하고 1인 세수 독재가 아니라 최소한 우리 자유민주주의 우리 대한민국처럼 선거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중국 정도의 집단 지도체제가 된다든지 중국 베트남 개발인데 뭐 이 정도 징표가 있어야 제가 식성이 좀 바뀌었다고 이야기를 믿을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한강하고 수로적 장애물 이런 것들은 똑같이 제거하더라도 우리는 북한에 장애물이 있든 없든 우리는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북진을 하지 않은 나라이기 때문에. 하지 않을 뿐더러 우리나라의 성격도 그렇지만 한미동맹 그다음 유엔군 사령부가 한국이 하고 싶도 못합니다.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한미 양국이 외부의 침략이 있을 때 작동하기로 되어 있어요. 방어동맹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전략동맹, 공수동맹이 아니고 예를 들면 한국과 미국의 전략적 이해가 있을 때 서로 도와준다고 했으면 공격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완전 방어동맹이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이 진짜 초식동물로 바뀌었다는 결정적인 증거는 뭐냐면 대한민국이 훨씬 부강해지잖아요. 이대로 가면 저 몇십 년 후에 대한민국에 어떤 대통령이 나와서 마음만 바꿔먹고 북진 통일해버리면 나는 큰일 나니까 그걸 막아줄 수 있는 건 유엔군 사령부하고 연합사령부. 북한이 초식동물로 바뀌었다는 결정적인 증거는 유엔군 사령부와 주한미군을 계속 주둔해달라고 계속
유엔에 가서 요구하고 애걸복걸 할 때 진짜 조축됩니다. 그렇잖아요. 왜 이게 불편하겠어요?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한강하고 수로조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북한이 잠수함이나 공개부양경을 넣기 위해서 우리는 경제적인 이유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잠수함과 공개부양경을 넣어서 관상포나 황해도로 상륙할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북한이 전쟁만 안 일으키면 전쟁을 벌릴 생각이 없는 나라니까 그 별로 중요하지 않지만 도발을 하고 먼저 선제 공격을 할 북한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자료를 줬다. 그 동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장애물은 다 돼간 건 아니고 일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9.19 군사합의 이후에 시작된 것들은 지금은 시작 단계인데 점점 진척이 되면 앞으로 1년쯤 후면 방금 그와 같은 상태가 된다. 정확한 팩트는 다 제거가 아니고 일부 제거가 시작됐다. 이 상태를 중단시키지 않으면 정말 모든 대문이 열린다. 이것은 미래의 상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그 마지막 한 가지만 덧붙이고 우리 자체 이런 문제는 충분히 말씀드렸으니까 제가 한미동맹 관계에 대해서는 이제 말씀을 요금 드리고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한미동맹이 6.25 전쟁이 끝나고 난 위기가 있었던 지 70년대입니다. 그러니까 68년 대선 때 공화당의 닉슨 후보가 월남전 조기 종료를 외치면서 대통령이 돼서 69년도에 괌 닥터리, 즉 아시아는 아시아의 손으로 해서 월남을 이제 손을 떼고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아시아 전체, 월남은 아닌 손을 떼지만 아시아 전체 미국의 소위 군사력을 줄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유럽에 집중하고 또 미국의 전체적으로는 쌍둥이 직장으로 누적됐기 때문에 이런 것도 조정하고 소위 조정기인데 그렇게 하면서 미국의 7사단이 빠졌습니다. 동두천에 있는. 그러니까 사실은 주한미군 대개 한 10만 정도 됐는데 5만 정도로 확 줄였죠. 50%가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74년도에 닉슨이 잘 아시겠지만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사임을 하고 포드가 들어섰다가 결국은 이제 다시 선거를 해가 76대 카터 대통령이 들었습니다. 카터 대통령은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고 대통령이 됐어요. 한미동맹의 결정적인 위기가 온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월남전 기타 미국하고 소위 닉슨 당선 때부터 갈등을 맺었던 박정희 대통령이 또 치욕을 유신하고 그러니까 미국적 기준으로 봐서는 이게 군사 독재 정권이 장기하니까 미국의 기준의 자유민주주의는 가치를 반대하는 거니까 이제 미국의 압박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또 월남이 이렇게 되는 걸 보고 월남을 부리는 거 박정희 대통령이 핵 개발하고 한미관계 안 좋았던 건 다 잘 아시고 그래서 위기에 국민이 도달했는데 이게 아무리 위기라도 좋은 지도자가 있으면 위기를 호기로 바꾸더라고요. 그래서 한미동맹이 결정적인 위기 때 카타가 완전히 뭐 그냥 얼굴 붉히는 수준까지 가고 했는데 그것을 그때는 지금 문재인 정부가 틀립니다. 이 한미동맹의 당사자가 한국 정부, 미국 정부, 그 다음에 정부의 영향, 여론의 영향을 끼치는 한국 국민, 미국 국민 네 명의 행위자가 있다고 하면 한국 국민과 한국 정부, 한미동맹을 강력히 지지하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미국 국민도 그걸 지지를 했고, 그 다음에 미국 정부인데 카드 빼놓고는 다 한미동맹을 지지했습니다. 더구나 미 행정부 내에서 군인들, 미국 사람들은 전문적인 군인들이 하는 이야기는 여론이 움직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미국 장군들, 뭐 밑에 계급 말로 가장 영향 있는 장군들은 한국전 때는 다 위관장교, 월남전 때는 연관장교였습니다. 미국처럼 현장을 중시하는 나라가 10년간의 한국전과 월남전을 거치지 않고 장군된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 장군은 전부 다 한국 전우였어요. 그것도 블라디 얼라이언스, 혈맹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반대한 겁니다. 미국 여론이 움직였어요. 카트가 고립돼서 주한미군 철수를 백지화했습니다. 그런데 그 카트의 공공함 여러 가지를 이용을 해서 이 영리한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연합사를 만들었어요. 연합사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한미동맹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이라는 법적 테두리, 소위 플랫폼을 이승만 대통령이 만들고 거기서 실질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연합사를 만들었어요. 그 전에 유엔군 사령부가 한반도에 모든 작전지를 다 했거든요. 그 유엔군 사령부는 한국군은 뛰지도 못합니다. 그 자격증에. 그것을 전투지 기능을 연합사라는 걸 떼내서
50대 50의 지분으로, 한국과 미국이 50대 50의 지분으로 홀딩 컴퍼니를 떼내서 만드는 거예요. 유엔군사령부는 평시에 한반도의 전쟁이 안 일어나도록 정전관리와 전쟁이 났을 때 force providers, 즉 연합사령관이 싸우도록 16개 참전국의 군사력을 일본 주일 미군기지 7개 유엔사 후방기지에 모아서 한국에다가 전력을 제공하는 전력 제공자 역할로 한정을 시키고 이것을 만들어냈어요. 그러니까 박정희가 만들어낸 연합사 때문에 세계에서 최고 모범가는 대한민국 안보의 플랫폼을 만든 위기를 기회로 만든 절묘한 신의 박정희의 반전의 현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 위기를 이용해서 5개년 계획을 당겨서 중화공업 집중 육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국이 지금 세계 공업 대국이 된 기초를 여기 마련했죠. 향토 예비군을 만들고 학도 예비군을 만들고 정부 우리 그래도 언제든지 우리가 전시제로 전환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우리 국민이 건강한 상무정신을 가르칠 수 있는 이런 기반을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통합방위법, 비상대비 자원관리,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총력전 체제, 총력위기 대응 체제의 모든 법과 제도를 이때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덕을 80년대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승만이 뿌려놓은 씨앗을 박정희가 훌륭하게 추수해서 곡간을 채워놨는데 이게 90년부터 한국의 지도자라고 잘못 뽑은 겁니다. 솔직히 시인해서. 지금 한국의 지도자는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이건 뭐 떼쓰고 뭐 쓰고 아무 생각 없는 5천만 어린 백성들 얘를 데리고 이 험한 환경, 북한 그 성냥이 같은 환경에다가 중국, 러시아 여기서 이걸 맥에서 살려서 데리고 가야 되고, 정말로 또 말은 또 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나는 이런 또 멘트도 날리고 레토릭 대가면 이거 하여튼 데리고 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2천만 북한 주민을 해방시켜야 돼요. 죽느냐 사느냐 하는 얘기인데 무슨 중도 실용 뭐 경제민주화 자다가 봉창 두들긴 소리네 자꾸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상 이게 지금 이렇게 해서 아주 나라를 거들먹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지금 현재 죽는 게 내가 죽고 난 뒤도 무덤에 침을 뱉는 게 뭡니까? 내가 죽어서 쓰레기 소리를 해도 내가 하겠다는 이런 결기가 없이 뻔하게 한 30년 해놓으니까 이 좋은 환경에 저 거지 같은 북한한테 이제는 절절절 매고 평양에 가가지고 대한민국 대통령 소리도 못하고 남쪽 대통령 소리는 하고 전 세계 웃음거리가 되고 이게 다 우리가 만든 겁니다. 그건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자유, 인권, 시장, 동맹, 안보 이 소중한 가치들을 우리가 스스로 몰랐기 때문에 그런 멍청이를 대통령으로서 몇 대를 거쳐서 뽑은 거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국민이 깨어나야 좋은 대통령도 만들고 좋은 정치가도 만든다. 그래서 저는 지금의 위기는 우리가 한때 극복한 경험이 있다. 그때보다 지금이 더 심각한 상황이지만 그때도 사실 돌이켜보면 만만치 않았습니다. 미국은 전 세계 손을 쥐고 있고 미국은 소련에 밀려가지고 휘청휘청하고 그 다음에 지금은 국력이 그래도 경제력이나 북한보다 낫죠. 그때 북한이 더 많았습니다. 우리가 1인당 GNA가 뒤집어지는 게 76년입니다. 70년 초에 북한이 더 잘 살았어요. 그리고 북한은 6.25 전부터 대포도 생산하고 탱크도 만들 수 있는데 우리는 68년대 겨우 M16 소총 만들던 시절이었어요. 대포도 못 만들고 포탄 하나 못 만들고 이런 척박한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해냈잖아요. 70년대. 그러면 자 이게 다시 한번 우리 그 DNA를 지금 들 수 없는 우리가 승리의 DNA를 지금 저 깊숙이 몇십 년 지나니까 저 깊숙이 숨어서 있는지도 모르겠다 다시 꺼내야죠. 그런데 외부 환경이 그대로서 환경으로 되니까 그 DNA 꺼내서 70년대 위기를 기회로 바꾼 그 소중한 경험을 오늘에 되살리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몸이 죽어서 나라가 산다면 이슬같이
기꺼이 즐기리라. 이슬같이